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별다른 이슈가 없는 2분기의 첫 번째 주입니다. 오늘도 특별하게 중요한 이슈는 없었던 가운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나란히 사이좋게 0.5%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이 약세였던 것은 경기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중요한 이슈는 졸트 채용 보고서였는데요. 이 2월 채용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비어있는 일자리는 지난달에 약 1,060만 건에서 이번 달에 약 990만 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고용시장이 약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채용 보고서는 일자리가 비어있는 건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있는데 사람은 없는 경우죠. 이 수치가 줄어드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비어있던 일자리가 채워져서 줄어드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비어있는 일자리가 1천만 건 이하로 내려간 것은 무려 2021년 7월 이후 거의 1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앞에 말했던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이제 일자리가 충분히 채워졌고 기업들은 더 이상은 고용을 늘릴 의사가 없다는 것이 하나겠고 또 하나는 일자리 자체가 더 늘지 못하고 있거나 줄어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되어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이 두 가지 현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경기가 별로면 기업들은 당연히 일자리를 더 못 늘리거나 오히려 줄일 것이고 남아있는 일자리는 급속하게 채워져 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채용 보고서와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보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있었던 은행 사태를 그 전조 증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죠. 따라서 이제 고용이 줄어들고 고용시장이 냉각되는 것이 점점 호재가 아닌 악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에 이제 호재와 악재가 서로 뒤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죠. 오늘 시장이 보인 반응은 그 현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는 고용시장이 냉각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란 기대가 커지며 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은 그냥 놔둬도 금리 인상을 거의 끝냈습니다. 따라서 고용이 냉각되었다고 해서 연준의 금리 정책에 크게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면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는 오늘과 같은 신호는 경기 둔화의 조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고용 약화는 금리 정책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면서 경기만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가 되니 이제는 악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목요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당시 20만 건 이하의 강한 고용이 발표되자 프리마켓에서 오히려 시장은 올랐습니다. 이처럼 고용도 이제 호재와 악재가 뒤바뀌어서 오히려 강한 고용이 호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겠지만 내리는 타이밍 역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이 너무 강하면 내리는 타이밍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해도 안 되고 그냥 딱 적당하게 나와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현상 유지입니다. 앞으로의 고용 지표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용시장 약세 신호가 나오며 연준의 금리 인상 예상치는 다시 낮아졌습니다. 다음 FOMC에서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연말 금리 예측치도 4.25%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을 받아들이며 채권 수익률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채권 수익률의 하락은 100% 금리 예측치의 인하 영향은 아니고 경기 둔화 우려 증가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상승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혼합하며 채권 수익률이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금값입니다. 금값은 어제 강하게 상승하며 드디어 2,0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금값은 왜 오르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불안한 시국으로 인해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금은 배당도 이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무위험 이자율인 채권 수익률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채권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순수하게 금값의 의미를 할 수 있는 달러 가치의 하락입니다. 금값은 달러의 가격을 매기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은 오릅니다. 그런데 달러 가치가 이미 크게 떨어지고 있는 데다 향후 연준의 긴축이 멈추면 더욱 떨어질 예정이죠. 이러한 전망을
반영하여서 미리 금값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돈의 규칙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은 이미 지난 52년 동안 연평균 8.1%씩 올라왔습니다. 금에 대한 달러의 구매력은 연평균 7.5%씩 하락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유례 없는 달러 강세가 왔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금값의 상승이 결론을 미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원래의 길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영원히 하락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 진리이며 투자 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100%의 확률입니다. 따라서 좋은 자산의 가격은 계속 상승합니다. 물론 그 타이밍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이 불투명한 시기에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오르는 타이밍이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위험 자산이 오르는 타이밍이 오겠죠. 그런데 이 타이밍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됩니다. 억지로 쫓아다니면서 오르는 타이밍만 건지려고 하다간 늘 떠나간 버스 뒷공무니만 쫓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증명해주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투자 방법은 지극히 심플해질 수 있습니다. 돈의 규칙을 믿고 냉치삼 같은 자산을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사서 모아가면 됩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나무가 자라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듯 자산의 가치가 자라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도 어느 날은 잘 자라고 어느 날은 더디게 자랄 것입니다. 어떤 날은 햇빛 좋고 어떤 날은 태풍이 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나무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 공존하듯이 자산의 가치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도 좋은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는 늘 좋은 날만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좋은 날은 안 좋은 날이 있기에 더 좋은 날이 되는 것이죠. 가격 역시도 오르고 내리는 리듬이 하나의 호흡을 가지고 흐름을 이루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고 아무리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도 매일 함께하면 시들해지는 법이죠. 언제나 한쪽 면이 아니라 전체를 즐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쁘다는 감정도 슬픔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의 상승이란 것도 가격의 하락을 포함하여 상승인 것입니다. 어제 내렸으니 오늘 오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오르면 내일은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이 모든 과정에서 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별일도 아닌 일로 내릴 때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오를 날을 생각하며 기쁘게 주우며 기다릴 수 있고, 생각보다 내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그만큼 더 많이 오르겠구나 생각하며 기대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장기 투자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반면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는 주가에 집착해서 흥분하고 슬퍼하고 하는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는 불가능에 가까운 감정 고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늘 행복감을 유지한 채 오랜 시간 자산의 성장 가능성을 모두 지켜보면서 증폭의 규칙으로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극대화된 수익률을 즐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늘 불안해하고 늘 괴로워하면서 10%, 20%에 집착하는 투자를 평생 이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